매스컴이나 인터넷 기사로 2차 가해 명단 공개에 대한 2차 가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문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장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 그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이나 다른 전문가들 말씀해 주신 분들 없어요.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 아들의 사망진단서라고 하네요. 사관입시 사망일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어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단축번호 3번에 저장된 내 사랑 아들, 이제는 더 이상 핸드폰에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무능한 이 정부에 아들을 뺏겼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마는 되지 않겠노라고요. 이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희생된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나무나. 참고로 저희 딸은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이며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이 참사, 이 비극의 시작은 13만 명이 모이는 인파 군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회 대처와 대통령실 경호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경찰력 운영에도 참사의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인파 군중관리에 근처에 있던 기동대를 투입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시위 관리와 경호 근무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고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없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유가족들입니다. 이를 차단한 것과 다름없는 정부의 대처는 비인도적입니다. 저도 가슴에 묻고 아들을 데리고 곧 비엔나로 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세화학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태원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비엔나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국인들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꼭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